예, 6월달 원유 오늘 시가가 25불 찍었네요. 25불 찍고, 예, 이제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이제 지난 만기 때 늘린 것까지 이제 조금씩 이제 매도한 의견 운용 카페에 드리고 이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. 결국은 V자가 나왔네요. 그죠? 깨질 듯 한번 한 다음에 이렇게 V자가 나와버렸습니다. 어쨌든 여러 가지 예전 형태를 섞어서 고려했던 게 그래도 좀 그래도 잘 된 케이스 같습니다. 단지 ETF 사건이 조금 너무 아쉽죠. 그러지 않았으면 ETF 투자자들도 지금 꽤 수익 구간으로 가고 있을 텐데. 그래서 저희는 이 만기 전후 때 분할로 매수한 거를 여기서 일부 처분했었고요. 그리고 일부는 남기고 하락을 당했죠. 그리고 다시 여기서 이때 만기 전후로 매수하는 중에 떠버려서 분할 매수 한 중지됐죠. 자, 이틀, 2, 3일, 3일가 했으니까 조금 남으셨을 거예요. 그래서 마저 여기서 매수한 후에, 여기서 매수한 거는 월요일 날 처분을 좀 했고요. 그다음에 이제는 남아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제는 이제 매도를 하는 겁니다. 이제 이 정도면 여기서 매수한 것까지 수익이 나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씩 오늘 3분의 1 정도 줄이는 의견 드리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나머지도 오를 때마다 30불 정도까지 만약에 간다고 하면은 거의 다 털어야죠.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제는 여기서 들어간 것마저 줄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뭐 다시 떨어져도 큰 피해 없도록 이제 적정히 줄이는 중에 있습니다. 단 상황 따라서 얘네들이 다 처분했을 경우에는 만기 때 눌림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예, 그럴 수도 있어요. 얘네들이 다 상방 전환하고, 그리고 여기 개인이 만약에 7월 ETF에서 많이 빠져나갔으면은 7월물도 먹잇감이 안 되는 거죠. 그걸 저희가 모르니까는 한 번 정도 더 눌릴 만기 이제 다음 주인가요? 20일이니까 다다음 주 정도가 될 텐데 어쨌든 일주일 전에는 옮겨야 되니까, 그래서 5월 한 19일 정도 일주일 전부터는 좀 떨어질 가능성, 어디까지 오르던 좀 떨어질 가능성 염두에 두면서 하면 되고, 여튼 뭐 이후에는 자유매매 하시면서 이제는 선물 투자자들은 확실한 수익 구간이고 이건 어쩔 수 없고, ETF 투자자들도 그냥 잘 매매하시고 추가 매수 잘 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거의 손실을 회복하실 수 있는 구간까지 이제 가고 있는 거죠. 이후에는 ETF 투자자들 너무 수익 내려고 하시면 안 되고, 말씀드린 적정하게 하시고 적정하게 하십시오. 이후에 물론 이제 다 처분했으면 40불까지 그대로 갈 수도 있어요. 이거는 늘 뭐 우리가 이런 단기까지 다 맞출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. 그럴 수도 있어요.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지금 줄이는 게 오히려 좀 안 좋은 걸 수도 있지만은, 다시 눌리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를 때마다 처분해서 적어도 절반 이상은 처분할 예정입니다. 여기서 들어갔던 거 우리 이때도 들어간 게 일부는 남아 있는 거죠. 그래도 여기서 좀 처분을 해서 여기서 약간 분할로 한 게 조금은, 어쨌든 중소형주에서는 포트폴리오가 조금 요 아래에 들어가지고 이때도 좀 이득이 났긴 했었어요, 그때. 근데 ETF 투자자분들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만 이거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일어난 거죠. 예. 누가 예상했겠으며, 누가 알았겠습니까? 저도 마이너스가 날 줄 몰랐죠. 그랬으면은 이때 안 들어갔겠죠. 다행히 여기서 팔아서, 다행히. 그러니까는 제가 만기 후에 눌리는 패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. 그리고 지금도 줄이는 것이 만기 후에 눌린 패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가능성은 이때보다 떨어지죠. 왜냐면 거의 한 번은 꼭 누르는 경우가 많았고, 이번 좀 가능성이 좀 그나마 이때보다는 떨어집니다. 그대로 갈 가능성 반, 눌릴 가능성 반, 그 정도 보고 있는데, 이후에는 급하게 오르지 않고 완만하게 오르면 콘덴고 때문에 별 볼일 없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제 생각에 절반 정도까지 줄인 후에 이후에는 이제 자유매매 하시면 됩니다. 운영 카페에서는 2억 정도를 해서 이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오래 짜고 있었는데, 이번에 크루드오일 6천까지 한때 늘렸었어요. 그러니까 지난주죠. 지난주에 한 11불 그때 갔을 때 6천까지도 분할로 늘렸다가 이제는 4천까지 이미 월요일날 줄였고, 이제 오늘 이렇게 줄이고 오를 때마다 줄여서 절반까지 줄이는 의견으로 하고,
그동안 원유 사느라고 조금 줄였던 농산물을 또 조금 살짝 일부 늘리고, 지금 가장 큰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은 사실 팔라듐하고 플래티넘의 이격에 투자하고 있습니다. 지금 플래티넘 백금이 너무 싸고 팔라듐이 너무 비싸거든요. 그랬는데 이렇게 투자를 해왔는데 사실은 그동안 팔라듐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좀 손실이 있었어요. 그래도 팔라듐이 계속 오를 때마다 이거를 한때 8, 9천 비주까지 늘려서 그래도 지난번에 좀 한번 큰 폭으로 떨어져 가지고 이것도 이제 조금 보고 있는데, 어쨌든 이 포트폴리오는 마감됩니다. 왜냐하면은 해외 선물이 이제 양도세 10%가 생기거든요. 저희가 그동안 투자는 ETF로 분할 매수를 해서 어떤 일정 기간 한 달이면 한 달 ETF로 분할 매수해서 몇 천만 원이 되면은 선물 한 계약으로 이렇게 해서 장기 투자는 선물로 했었어요. 그러니까 조금 길게 가져가는 것은 선물로 의견을 드렸는데, 왜냐하면 선물이 한 계약이 너무 커서 분할 매수가 안 되니까요.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ETF는 양도세가 크고 해외 선물은 그동안 양도세가 없었는데 작년부터 10%가 생겼어요. 재작년 5%, 작년 10% 이렇게 됐는데, 해외 선물 투자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느 해에는 이득이 좀 크게 나고요. 어느 해에 또 이득이 또 손해가 많이 나는 게 이게 투자하다 보면 구조입니다. 근데 매년 단위로 저렇게 양도세를 하면은 손해 난 해는 그걸 5년 합산하면 모르겠어요. 5년 합산해서 5년간의 이득분에 대해서 양도세 10% 내라 하면 하겠는데, 매년 저렇게 하면요, 이득이 크게 난 해에는 많이 냈다가 그 다음 해에 손실 나면은 그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는 원자재 투자를 정부에서 접으라고 하는구나. 이건 접으라고 하는 거예요. 제가 볼 때 예전 정부도 그랬지만 현 정부도 들어와서 계속 이런 식으로 세금 늘려가는데요. 세금 늘릴 수밖에 없겠죠. 돈을 그렇게 어기저기 이렇게 싸지르고 있는데 돈이 어디서 나겠습니까? 이번 재난지원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그동안에도 계속 제가 볼 때는 크게 과거 새누리당하고 다르지 않아요. 이거저거 사업하는 거 보면은 신도시 건설하고 막 이거저거 하는 거 보면은 다르지 않아요. 제가 볼 때. 그러니 세금을 깎을 수도 없고, 담배값 그렇게 올렸다고 새누리당 비판했음에도 안 내리잖아요. 4,500원. 그렇게 비판했으면 4,000원으로라도 내려야지, 담배값을. 안 그렇습니까, 여러분? 3,500원까지는 아니더라도 4,000원까지는 내려줬어야죠. 예전에 그렇게 비판했잖아요. 주류세 마찬가지, 술담배 마찬가지. 저는 술담배를 안 합니다. 근데 옆에서 보는 제가 다 답답해요. 근데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투자를 접어라 하니까 이제는 원자재 포트폴리오 마감합니다. 단 원유랑 이건 너무 싸가지고 제가 이렇게 짜드린 거고, 근데 ETF가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가 나는 일이 생겼었고, 그래서 이거 참 ETF 투자자들에게 좀 마지막으로 좀 큰 수익을 드리고 싶었는데 해외 선물 투자자들에게만 큰 수익을 드리고 마감하게 되겠네요. 예. 아쉽지만, 예. 그래도 대신 투자하셨던 분은 좀 나을 거고, 코덱스 투자자들이 코덱스가 레버리지가 사실 더 하죠. 사실 레버리지가 더 문제예요. 저는 레버리지 그 원유 거기도 소송 들어가야 돼요. 제가 볼 때 레버리지. LP를 그따위로 공급할 거면은 사실 금감원 소송 들어가야 돼요. 괴리율 막 1000% 된 다음에 900% 막 된 다음에나 그 거래정지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, 여러분? 아무튼 여기서 마감됨을 말씀드리고요. 금감원하고 얘네들 까는 건 앞으로도 계속 할 테니까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.